이승만이 평생 중시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국민이 까막 눈에서 벗어나 생활 방식을 개혁하고 글을 배워야 강대국의 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국민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국민교육이 급선무라고 보고 1949년 6년제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하는 의무교육제를 시행했습니다. 예산의 10% 이상이 교육에 투입됐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한국에 MIT를 세우겠다며 인하공과대학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민간단체들은 문맹 퇴치운동으로 보조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눈에 띌 만큼 교육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해방 당시 78%였던 문맹률, 즉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은 1959년 22.1%로 낮아졌습니다. 1960년대에 대한민국은 후진국을 벗어나 개발이 이루어지던 이른바 개발도상국가 중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대학이 63개로 크게 늘고 대학생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공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북한,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인도 등 여러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로 빨리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승만은 1960년 4.19 혁명 소식을 듣고 불의를 보고도 항거하지 못하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에 맞아 다친 학생들을 병원으로 찾아가 내가 맞아야 할 총을 학생들이 맞았다며 비통해했습니다. 4월 26일 나 이승만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의 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라며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관용차를 타지 않겠다며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에서 원래 살던 집인 이화장까지 걸어서 이동했고 평소 출석했던 정동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달인 5월 29일 이승만은 하와이로 출국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3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병으로 인해 5년 2개월의 긴 요양 생활로 길어졌고 끝내 서울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채 1965년 7월 19일 0시 35분 별세했습니다. 고국을 떠난 지 5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비록 4.19 혁명으로 하야해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한 점의 부정축제도 없이 청빈한 생활을 했던 그의 유해가 하와이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를 추모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측근 위정자들의 부패,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인해 장막으로 대통령의 판단력이 흐려졌고
이로 인해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이 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또 북한이 서울을 침략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으로 서울을 사수한다는 방송이 나가 많은 시민들이 피난을 가지 않았다가 희생된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 공산당의 반란과 소요가 난무했던 난세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번영하는 조국의 주춧돌을 놓은 건국 대통령의 공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직전 670일의 기록과 현대사 비극의 시작, 여수 14연대 반란편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